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존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쪽 얼바인 쪽은 지금 식당에서 실내 영업이 되고 있나요? 제가 그저께 저녁 식사를 바깥에서 하는데요. 네. 당연히 바깥에서 앉을 생각으로 갔더니 네. 실내 화장실 가는데 보니까는 손님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물어보니까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네. 하네요. 예. 캐파를 일정 부분 지키기만 그렇죠. 하면 이제 실내 영업이 가능하군요. 예, 예, 예. LA는 아직 안 못하니까. 외부에서만. 네, 아웃도어, 외부에서만. 예, 네. 그렇구나. 네. 뭐 조만간 허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화재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어제 저 하늘 색깔도 물론 그렇지만 아침에 보니까 차 위에 그 재가 하얗게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분진이 네. 그냥 가득 쌓이죠. 네. 맞습니다. 아, 심각하구나. 네. 네. 생각했죠. 그 여러 가지로 심란해요. 경제도 어렵고. 네네. 네. 공화 양당, 공화 민주 양당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렇죠. 네. 팬데믹은 뭐 가을 겨울 더 심할 수 있다는 경고 나오고 있고. 백신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어젠가 그 임상 테스트한 거에서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겼다. 그 어느 나라 영국 그 영국이요? 회사였었죠? 네. 삼상 네. 중단됐다고. 예. 네. 그리고 뭐 팬데믹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 문은 못 열게 하고 있고. 이러니까 참 좋은 일은 별로 없고 심란한 일만 계속 이어지는 거. 웬만하면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네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네. 네. 되게 시끄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정보 챙기셔야 될 텐데요. 변호사 하시면서 회계사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텍스와 관련된 특별히 재정 상태와 관련된 정보들을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까요?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그냥 양당 협의 못하게 되면 그냥 진행하겠다. 지금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 뭐 실업수당이라던가 뭐 이 이빅션 관련된 거는 이미 지난달에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발표했고 그거에 따라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또 다른 거로 지난주 한 주 동안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게 1200불 체크의 경우도 양당 합의가 없더라도 이 행정명령 또는 그 지금 현재 행정부의 예산을 써서 진행하겠다 또는 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두 가지 돈이 남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그래서 그게 나온 계기는 9월 4일이었나요? 그 주말에 그 레이버데이 그 기념 그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우선 뭐 기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이게 타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민주당 쪽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됐었던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좀 부정적인 말하자면 뭐라고 해도 민주당에서 워낙에 지금 완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좀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추가로 그런데 이 1200불 체크에 대해서는 직접 이 행정부 지금 예산을 써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 케어스 액트 때 이런저런 기관에 할당이 되어 있었던 예산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일부가 그 페드가 그 스몰 비즈니스 론에 대해서 할당하는 어떤 유보금에 네. 있어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대략 한 2,500억 불? 좀 3,000억 불이 좀 안 되는 네. 수준. 그리고 네. 또 다른 것들 했을 때 대략 한 4,000억 불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건 이제 정부 공식 자료는 아니고 이 팍스 비즈니스인가에서 뉴스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안 쓰고 쟁겨놓은 게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지난번 케어스 액트 때 이 1200불 체크에 할당됐던 예산의 규모가 한 3,000억 불 정도 되니까 네.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런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행정부가 예산을 할당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입법부에서 그걸 통과시키고 허락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의회가 통과를 시켜준 거겠죠. 그렇죠. 지금 한참 그 협상이 되고 있는 것도 네. 아주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아주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인 거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 케어스 액트는 뭐 초당적인 협조, 초당적인 어떤 동의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된 거니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원래 조성됐던 통과됐던 그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는 네. 다시 한번 또 입법부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도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 내가 그냥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의회에 통과를 기대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공화당은 뭐 당연히 협조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네. 민주당 역시도 이 사안의 어떤 시급성과 중요성을 봤을 때 협조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압박의 코멘트를 한 거죠. 민주당은 그런데 협조할 생각이 없으실 텐데. 없지만 어쨌거나 또 여론의 압박을 안 받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 1200불 체크라고 하는 건 전 국민에 대한 혜택이고 그 니즈에 대해서는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다 동의했었던 그런 가장 말하자면 지금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있어서의 그 항목 중에서도 네. 이론이 없는 양당 간의 차이가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거절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하나의 원포인트 그 사안으로서 통과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그냥 결정해서 갈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여기서는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릴지 또는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와 같은 여론의 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한다라고 반대를 계속해서 반대 포지션을 할 수 있을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거겠죠. 네. 그래서 지난번 실업수당 같은 경우 실업수당 그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그 피마에서 그 연방재난처에서 진행을 했고 그 그렇죠. 경우에는 할당됐던 예산 자체가 어떤 국가의 재난 상황에서 쓰는 그런 예산인 거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당연히 재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실업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 목적에 적합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얘기가 안 나왔었던 거고 네. 국회 통과가 없더라도 네. 근데 이번 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대통령이 아마 시한을 언급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협의가 안 되면은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일단 이번 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뭐 뒤이어 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입법부에서 지금 또 공화당에서는 새로운 법을 스티뮬러스 스키니법이라고 하는 걸 또 내놓은 상태고 네. 또 그와 병행해서 기존의 어떤 큰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협상은 계속해서 또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다 맞물려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차 책이 나온다고 하는 이 시점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1차 1200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900만 정도가 지금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네. 올라오질 않아서 예. 주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번에 그렇죠. 누락되면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2차에서도 빠지면 어떡하나라는 네. 그런 부분이죠. 근데 물론 이게 제가 지금 웃은 이유는 원고에 없던 그런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온 뉴스라서 워낙 누락되신 분들이 많아서 자격은 갖췄는데 왜 그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그거는 아마 그 정부에서 공지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같이 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건 또 자격 요건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오겠죠. 네. 그 뭐 1차 케어스 액트 때도 그랬고 양당이 지금 내놓은 뭐 힐스 액트다, 히어로스 여기도 다 자격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자격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건 나오기 때문에 네. 행정명령의 경우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 못 받았었던 것들이 다 내가 정부에 보고된 그런 나에 대한 신상 자료, 주소 체크를 받는 주소가 됐건 아니면 디렉트 디파짓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오류가 있다 보니 네. 발생했었던 상황이니까요. 네. 이번에는 뭐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예를 들어 뭐 세금 신고를 안 했다거나 그래서 내가 넌 파일러로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거나 했다면 이번에는 늦지 않게 해놓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거예요.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유용의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행정명령으로 나오든 그게 의회가 통과돼서 정식적으로 나오든 저희는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만큼 절박한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오늘 계속해서 항상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뭐 현재 협상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변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이게 결과가 나와서 지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네. 그거가 제일 큰 문제일 근데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해 왔고 네. 말만 많았고 네.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그 가능성 면에서 낮았었는데 이제는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10월 8일이면 지금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네네. 이제 다시 상원의 회기가 열려서 협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또 10월 8일이면 끝나거든요. 음. 근데 그때까지 안 되면 대통령 선거 할 때까지 다 이게 방법이 국회가 안 없죠. 열려요. 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끝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죠. 뭐 내년 뭐 대선의 결과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되겠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굉장히 답답한 거죠.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당장 많은 분들 뭐 실업수당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300불씩 나오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주에서는 또 100불씩 매치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고요. 네. 아까 그 스키니 법안 공화당이 지금 현재 예. 상정하고 있다는 검토하고 있다는 그거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그 몇 주 전에 네. 공화당에서 스키니 법안이다라고 해서 휴회 기간 중에 얘기를 했었어요. 언론에서 우리가 상원이 열리면 미치 매커넬 상원 원내대표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그거를 바로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하고 통과시키고 그럴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화요일에 엊그저께 이제 화요일에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의가 돼서 빠르면 오늘 표결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스키니, 그러니까 원래 공화당이 제안했던 8월 7월 말에 제안했던 그 힐스 액트의 내용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축소판쯤 되겠네요. 예, 축소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그 항목들에 대한 게 공개가 된 거고 네. 오늘 이제 표결을 하게 되겠죠. 이건 뭐 표결을 하더라도 이거 뭐 제가 볼 때 본인들만의 표결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게 뭐 당연히 상원과 하원의 지금 머저리티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니까. 네. 그리고 워낙에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이 히어로스 액트를 통과시켰음에도 뭐 예상했었죠. 이게 상원에서 그대로 될 리는 없다라는 예상을 했었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갔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뭐 상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이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또 하원에서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레버리지로서 네. 양당이 이걸 활용하고 또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표결에 붙여지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원래 이 법안이 그 Save to Work Act라고 해서 7월 달에 그 공화당 텍사스 상원의원 존 누구였더라? 뭐 코딘이라는 사람이 냈던 그 법을 확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법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그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의 내용이었었어요. 소송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 뭐 학교, 병원 이런 곳들이 소송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법이었었죠. 네. 그래야 이제 safe to work, 내가 일터가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지금 현재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가장 입장이 갈리는 맞습니다. 이슈가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그 스키니 액트에서도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70몇 페이지 중에 굉장히 저도 훑어보니까 하는데 내용이 결국은 사업장 학교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느냐. 이게 말하자면 내가 거기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또는 뭐 병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코로나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거나 했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감염이 되거나 감염이 피해를 되거나. 입었을 경우에. 그렇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고요. 이제 버든 오브 프루프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갖고 그리고 그게 충족해야 되는 입증의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게 법률 용어로 이제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그 명확한. 예, 네. 굉장히 명백하게 이게 드러나야 네.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보통 저도 그런 일을 하는 변호사는 아니다 보니까 네. 이 로스쿨에서 배웠던 톨츠 무슨 뭐 상해법 이런 거에서의 기준을 따져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고 네. 있고 네. 이게 구체적으로는 내가 거기서 다쳤을 때 사업주가 말하자면 이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reasonable effort를 하지 않았음을 나는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중과실인 거죠. gross negligence. 그냥 내가 그냥 과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한 그리고 또는 뭐 willful misconduct이라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내가 네. 이거를 잘못했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높은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고용주의 중과실로 인해 또는 이 사업주의 중과실로 인해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본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나오니까 네.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병원이나 이런 그 헬스케어 퍼실리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병원의 저 수술 시설이 부족하거나 또는 거기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네. 역시 이거를 어떤 그로스 네글리전스나 그런 중과실로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 그런 거고요. 소송 네. 자체가 쉽지는 않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소송에 있어서의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네, 내용이 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입장과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정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5월 달에 히어로즈 액트에서는 오히려 그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네. 더 강화하게 법의 내용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샤라고 해서 이제 사업장 안전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준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었던 네. 거니까 입장이 완전히 반대인 그런 사안인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일반 개인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자, 일단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이제 실업수당 얘기인데요. 네. 예, 지금 그 뭐 스키니 빌에서도 이런저런 항목들 다른 어떤 사안들이 또 나오는데요. 네. 거기서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고요. 거기서는 네. 이제 내용은 연말까지 300불을 매칭해 주겠다 또는 뭐 보조해 주겠다라는 그런 보조하겠다라는 네. 연방 정부의 입장이고 그랬을 때 궁금한 거는 히어로즈 액트나 뭐 예전 것들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 이펙티브하기 전에 나왔던 법안들이었었고 이건 지금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300불 행정명령에 따른 지급들 이건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게 궁금증이 저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CNN에서 이거를 분석하기를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해석은 추가로 받는 거다.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행정명령으로 받는 300불에 플러스 협의되면은 만약에 이게 협의된 통과가 금액까지 된다면 예,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그렇군요. 해석이 그러면 예전에 받았던 600불 풀 어마운트가 하고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뭐 그럴 수 있는 게 이 법안에서는 추가의 예산을 할당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행정명령은 뭐 법안이 통과되면 이거는 다시 우리가 가져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써서 그렇게 지급을 했고 추가의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뭐 하나만 하게 한다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인 거고. 네. 근데 뭐 물론 지금은 예전에 그 공화당의 그 히어로즈 액트의 시점과 또 많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겠지만 공화당의 기존 입장은 그 전체 큰 패키지를 놓고 봤을 때 기존 입장은 이 실업수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었죠. 그래서 히어로즈 액트에 들어갔었던 내용이 뭐 첫 두 달, 뭐 8월, 9월에 대해서는 뭐 200불만 네. 하고 그 다음에는 상황을 놓고 봐서 기존, 그러니까 직전 임금, 실업 이전 단계에 받던 임금의 70%까지 매칭해 주도록 네. 주정부 실업수당이 부족할 때 연방정부에서 거기까지만 하겠다. 네. 그리고 최대 뭐 토탈로 500불을 넘지는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지금 지난주에 발표됐던 실업률이 굉장히 개선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한 자릿수로 지금 떨어지다 네. 보니까
뭐 결국은 이게 모든 것들이 변수로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까지 호조,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 오히려 백악관이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급할 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을 간단하게 보면 네. 2차 PPP의 네. 내용은 다행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네. 아주 큰 틀에서 보면 1차 PPP보다 좀 더 리니언하다. 그러니까 어떤 탕감 규정이라던가 사용에 있어서의 제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완화됐고 네. 라는 그런 부분들인 네. 거고요. 1차를 음. 받은 그런 그 회사들도 당연히 자격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데 네. 자격으로는 이제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하고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 뭐 코비드로 인한 가장 타격을 받은 그런 시기일 텐데요. 그 전년 대비 어떤 수입이 35% 이상 감소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네. 보여줄 수 있으면 자격이 된다라고 하고 네. 최대 받을 수 있는 론 금액은 200만 불까지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용에 있어서의 제약 또는 탕감에 있어서의 제약 부분들은 훨씬 더 완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있고 교육기관 지원책은 뭐 학교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서는 이제 공화당의 이번 그 스키니 빌에서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그런 학교들에게 특히 예산의 거의 3분의 2를 할당하려고 한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들 네. 들어가 있고요. 뭐 우체국에 대한 지원 사안들이 있고 뭐 그 밖에 뭐 코로나 테스팅, 뭐 R&D 등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간 사안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궁금한 건데요. 네. 1200불 체크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패스 액트에서도 들어갔었고 적어도 네. 이제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구심 또는 어떤 그 협상의 그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짐작하는 거는 또 예상하는 것은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레버리지로서 쓰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스키니 빌로 이제 가고 또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올라온 이 포스트 오피스 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거기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데 있어서 1200불에 대한 부분을 공화당이 레버리지 쓰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협상 카드 네.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역할을 네.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뭐 그 라이빌리티 프로텍션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접점이 안 나오는 그런 건데요. 이것도 워낙에 예산 간격이 너무 멀죠. 지금 양쪽이 있어서. 예, 네. 그렇습니다. 거의 민주당은 뭐 9천억 불, 1조 달러 정도를 할당을 하고 있고 공화당과 백악관은 그건 뭐 천억 불, 2천억 불 이상은 갈 수 없다 하니까 그 차이가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게 전체 그 차이를 놓고 봐도 그 절대치를 구성하는 그런 항목인 거기도 하고요. 근데 뭐 지금 각 주 정부는 지금 연방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 밖에 뭐 이센셜 워커들에 대한 어시스턴스는 빠져 있고요. 또 궁금하시는 것들로 학생들, 대학생들에 대한 뭐 연방 정부 론이라던가 이거를 탕감해 주느냐 아니면 이자에 대한 지급 그 의무 시점을 유예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빅션 프로텍션에 대한 것도 이 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잠깐 다뤘고 또 오늘도 좀 더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이빅션 프로텍션에 대한 것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고 나온 상황이니까요. 네. 예. 그 퇴거 조치에 대한 그 퇴거 규제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예. 그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실업수당 지금 그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개시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7일부터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인들 통해서 실제 받은 경우를 보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신문에 그런 언론 LA 타임스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받은 사람들도 나왔다고 하고요. 네. 일단 그 300불씩 3주에 대한 거를 한 번에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소급해서. 네. 소급해서. 네. 예, 소급은 소급이고 네. 이걸 뭐 주당 할당을 해서 300불 이렇게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900불 한꺼번에? 한 번에 체크로 지급을 했다고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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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피마에서 이 3주치 플러스 2주치까지는 확보해서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거주민의 경우는 해당이 될 경우에 이제 1,500불까지는 확보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예산은 아마 없을 거로 보여진다. 지금 트럼프가 그 양당이 협의 안 하면 행정명령으로라도 하겠다라는 게 이 실업수당을 연말까지는 지탱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게 뭐 언제까지냐 뭐 네 가지 상황. 그러니까 그게 돈이 다 소진이 되거나
아니면 입법부가 그에 해당되는 그 실업수당 법안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그 피마에 할당된 예산에 그 지금 뭐 얼마였더라 그 요 목적으로 할당된 예산이 다 소진되거나 아니면 피마에서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 제너럴 리저브로 쌓아놓은 그 예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더 이상 실업수당을 위해 쓸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요건이 있었던 거죠. 아, 네. 제가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로 혹시라도 관련부 되시는 분들이 왜 대통령한테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트럼프라고 네 친구야 왜 막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네,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냥 오바마, 트럼프, 뭐 루즈벨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통령자를 뺐습니다. 뭐 무슨 의도 갖고 빼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냥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네. PPP는 지금 2차가 진행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 1차 지금 현재 PPP 탕감 신청하시는 분들 2차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2차에서 상당히 완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완화되는 정책이 1차하고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은 당연히 2차가 나오면 그걸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기다리자라는 것도 있고 네. 1차에 대해 탕감 신청은 이제 가능하거든요. 8주가 네. 지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게 결국 이제까지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2차를 새롭게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1차를 어떻게 탕감해 주느냐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5만 불 이하의 론을 받은 업주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것들 따지지 말고 지킨 걸로 간주해서 탕감해 주자라는 얘기도 있었던 거고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EID의 그랜트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그만큼은 원래 탕감액에서 빼고 차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는 탕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탕감을 지금 진행한다고 하면 네. 그거 빼고 나 탕감해 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EIDL에서 어드밴스로 첨부를 나온 게 있잖아요. 예. 네, 그 첨부를 지금 현재 PPP에서 탕감 금액에서 첨부를 빼고 나머지를 갖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이거는 어차피 뭐 내년도에 금년에 대한 세무 신고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니까 급하지는 않겠지만 이걸 과세 소득으로 하느냐 또는 거기서 발생한 비용을 디덕터블한 그러니까 차감 가능한 그런 비용으로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논의가 있다 보니까 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도 좋겠다. 탕감을 우리가 확인받는 그 과정 자체를 조금 아주 급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인 거죠. 내년에 세금 보고는 4월 15일 날 못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많죠. 이 1200불 그 체크에 대해서도 2019년도, 18년도를 기준으로 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네. 고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네. 내년도 세금 보고 마가일은 또 7월로 연기될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네네. CPA 선생님들 뭐 식사도 못 하시고 아무리 뛰셔도 그 4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할런지. 이번엔 좀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는 그 퇴거에 대한 얘기, 이렉션에 예.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계세요. 네네네. 신마당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창으로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동영상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만나보실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고 계십니다. 아침마당은 목요일날 일부 시간에 그동안 일주일 동안의 내용들을 업데이트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 한 주간의 내용들 총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게스트 분들이 오시면 광고 나가는 시간에 그분은 그분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딴짓해요. 유튜브 채널로 보시는 뭘 또 분들은 그렇게까지 다 말하고 있어요. 저 친구들 싸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딴짓합니다. 네. 그런데 존청 변호사님만 들어오면 광고 나가는 시간이 짧다고 느낄 정도로 뭐 그렇게 여쭤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자, 퇴거 금지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이게 뭐 맘앤팝 수준의 그런
집주인들이 전국적으로 50%가 넘는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같이 이제 힛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건 없냐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은 그런 아마 한 주였죠. 네. 그 말씀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은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상당히 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부각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빅션이잖아요. 퇴거를 진행하는 게 네. 원래는 그 집주인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이거든요. 당연히 이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따라서 뭐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뭐 전기를 끊는다거나 자물쇠를 바꾼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빅션과는 별개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빅션을 진행할 때에는 뭐 절차가 있죠. 노티스를 주고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그거에 대해서 안 되면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서를 가지고 셰리프 디파트먼에 이걸 리얼 오브 포제션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퇴거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을 받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셰리프에 가서 그들이 이제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나가면 이제 진행하는 네. 그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지난 7월 말까지 이제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그 이빅션이 금지됐었던 거죠. 이빅션 트라이얼 자체가 금지가 됐던 거죠. 코비드로 인해 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게 연말까지 그렇죠. 연장이 됐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한 절차적인 그런 그 리퀘어먼트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서는 이 세입자는 내 그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동시에 내가 코비드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고 다른 펀딩 옵션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렇게 안 됐고 구할 수가 없었고 이걸 내가 지금 지급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옵션 없이 홈리스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데클러레이션을 랜로드에게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럴 네.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못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다른 입법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연방 행정명령의 내용이었었던 거죠. 이게 CDC가 9월 1일부터 이제 발효했었던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집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 오해라고 하면 집주인이 계속해서 어떤 그 콜렉션의 노력은 할 수 있어요. 퇴거만 못하는 거예요. 퇴거만 진행하지 못하는 거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밀린 렌트비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달라고 추심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서의 내용에 레이트 피라던가 인추리스트 조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1월 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12월 달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추심할 것들은 추심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렌트비에 대해서 미납이 됐을 경우에는 퇴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도 안 치우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세입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다라는 그런 또 질문도 받거든요. 네. 코비드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만 퇴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거 소송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다 금지되는 게 아니고 오. 원인이 코비드였을 경우에만 네. 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서 무슨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내 재산에 대한 어떤 손해, 파손이 파손 있다더니. 뭐 이런 것들이 네.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이게 사실 프랙티컬하지는 않겠지만 이 렌트비를 못 내는 거에 대해서 코비드로 인한 거다라는 그런 데클레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아닌 코비드 아닌 다른 사유로 렌트비를 못 낸다라고 하면 네. 그거 역시도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고요. 세입자가 디클레어를 했을 경우에만 그런 프로텍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하고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고 안 내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CDC의 규정도 그렇고요. 또 이 캘리포니아의 규정도 그런데요. 안 할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는 사실 25%를 요구해요. 25%는 내고 나머지 것들을 유예한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클리어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는 1월 말이고 CDC는 지금 12월 말인데 그 기간 동안에 퇴거를 못 한다라는 게 해석이고 그 이후에라도 이런 거죠. 그 이후에라도 과거에 미납된 거에 대해서 추심의 목적으로 퇴거는 못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못 내는 예컨대 뭐 1월이건 2월이건 그때 못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이 없으면 퇴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25%를 안 낸 그런 사람들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그 경우도 이어지는 해석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퇴거는 진행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25% 미납된 거를 추심하는 과정에서는 퇴거의 옵션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예. 올 연말 넘기고 내년 초에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원고에 없는 질문이라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 특히 커머셜 쪽에서 지금 그 커머셜도 마찬가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지던셜뿐만 아니라 커머셜 시장도 내년 1월 넘기고 뭔가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커머셜 그것도 질문이 많이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레지던셜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이고 커머셜에 대해서는 이런 관련된 게 없냐인데요. 연방 차원에서는 없고요. 근데 이제 카운티나 이런 시리 별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뭐 오디넌스가 됐건 이런 법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는 퇴거가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후에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LA 카운티의 입장은 이거는 먼스 투 먼스 베이스로 계속해서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퇴거를 금지하는 게 그 커머셜에 대해서. 그러니 그 사업장이 위치한 그 주에서 그런 규정들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만약에 세입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본인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프로텍션 받으실 수 있는 여건들이 되고, 그러면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걸로 인한 별도의 지금 장치라든가 보호책은 있습니까?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CDC는 지방 정부에 넘기고 있고 지방 정부는 또 연방 그 지금 스티뮬러스 패키지로 넘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CDC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주도 똑같이 피해를 보고 똑같이 지금 고통스러운 그런 입장인데 모기지 내가 어떻게 낼 것이고 재산세 네. 어떻게 낼 것이고 이런 고민이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물주들도 아주 큰 그런 거대 기업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그냥 네, 맘앤팝이에요. 맘앤팝이라는 거죠. 그래서 했을 때 CDC에서의 얘기는 계속해서 추심 노력을 하실 수 있는데 퇴거만 못하는 거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부족한 예산은 지방 정부에 이미 이 케어스 액트 당시에 할당했던 그런 예산들이 있으니 그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주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떠넘겼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도 포함해서요. 얘기하는 거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우리 그 지난번 하원에서 통과했던 히어로즈 액트에는 펀드를 조성해서 이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까지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아마 그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랜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조금 방법을 찾을 텐데. 네네. 네, 그렇게 자꾸 이렇게 떠넘기기만 하고 있으면 그 랜더도 뭔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이상에서는 집주인하고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각자 좀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각자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러면은 요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아마 얘기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오늘도 어떻게 될지 뭐 봐야 될 것이고. 네. 그럼 예보해드린 주식 캐피탈 게인 텍스는 두고 볼 텍스에 아니 대한 그건 내용. 보자고요. 다음 주 오실 때는 예고를 했는데 지금 예, 그거는 일거리가- 제가 따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또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사안들에 대한 게 많으면 네. 뭐 그거야 뭐. 네, 말씀 주실 내용이 많아지면 저희가 그걸로 할 거고요. 네. 캐피탈 게인 텍스 그거 다음 주라도 금방 알고 싶다라고 그럼 50명 카톡으로 딴 거 필요 없다. 그거부터 일단 알고 가자라고 50분 그러면은 엄지척 올려주시면 네 다음 주에 아무리 소식이 넘쳐도 캐피탈 게인 텍스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전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